안녕하세요. 오브젝티브-C에서 C++ 코드 변환을 위한 트랜스파일러 설계 및 구현을 발표하게 된 넥슨코리아 서우경입니다. 저는 게임 서버 개발자로 근무하고 있으며 예전에 프로그래밍 언어론과 파이썬을 주제로 몇몇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파이썬이 아닌 프로그래밍 언어와 관련 있는 주제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목차입니다. 트랜스파일러를 만드는 그 순서와 그 이유를 설명드리는 구성인데요. 더불어 C++를 선택한 이유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바람의 나라 프로젝트에 근무 중인데요. 바람의 나라 서버 환경과 왜 C++와 관련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람의 나라 서버 환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널리 쓰이고 있는 리눅스 서버에서 실행 중이며 특이한 점은 오브젝티브-C 언어로 25년간 게임 서버 개발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오브젝티브-C 이전 버전이라 호환성은 전혀 없으며 이것을 빌드하는 GCC도 오래전 버전이라 업그레이드가 무척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오브젝티브-C 2.0으로 업그레이드 한다는 것이 얼핏 보면 쉬울 것 같지만 실제 많은 차이가 있어 큰 비용이 필요하며 업그레이드가 잘 되라는 보장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오브젝티브-C 2.0 업그레이드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다가 기왕 작업하는 거 C++까지 바꾸자는 무모한 생각까지 갔는데요. 이 무모한 생각이 실제 프로그래밍 언어와 컴파일러 분야에 존재하는 기술이며 이 발표 주제인 트랜스파일러 제작으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언어 중에 C++를 선택했냐고 하면 C++는 오브젝티브-C와 동일한 방식으로 바이너리를 빌드하여 실행하는 점과 메모리 관리하는 방식도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C++ 언어의 큰 장점인 널리 쓰인다는 점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VS 코드 같은 개발 툴로 바람의 나라 서버 개발을 한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가장 큰 동기부여였습니다. 오브젝티브-C에서 C++ 코드 변환하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드 변환 과정은 7단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코드 변환 과정이 컴파일 과정과 비슷한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초반 3단계까지가 컴파일러와 동일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트랜스파일러 단어는 변환한다는 트랜스폼과 컴파일을 합친 단어이며 고급 언어에서 다른 고급 언어로 변환하는 컴파일러를 트랜스파일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3단계 과정인 파싱, C++ 코드 생성, 호환 코드 생성이 이번 발표 주제이며 C++ 코드 변환이 끝난다고 해서 게임 서버를 띄워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번 발표에서 다루지는 않지만 C++ 코드 변환 이후 작업도 필요하며 특히 변환된 C++ 코드가 문제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자면 자동차와 비행기를 업그레이드하거나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점이 탑승객의 안전이듯이 안전한 서비스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트랜스파일러의 첫 과정이 오브젝티브-C 파싱이고 파싱하는 프로그램을 파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오브젝티브-C 파서는 단순한 파서가 아니라 코드 변환을 위한 파서라 요구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환된 C++ 코드가 가독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원본 코드는 바람의 나라 서버 코드인데요. 다행히도 25년 동안 많은 사람이 참여한 코드이지만 한 사람이 작성한 듯이 일관성과 컨벤션이 유지된 코드라 파서 만들 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파서를 처음 만들 때 시행착오를 겪었는데요. 말씀드린 가독성 유지를 위한 조건과 생각보다 어려운 시문법을 파싱해야 하는 게 가장 큰 난관이었습니다. 우측에 있는 C코드 같이 구조체 안에 구조체가 있는 코드를 파싱해야 하는데요. 다양한 지시자도 같이 들어간 문법을 이해하는 정교한 파서를 만들어야 하는 게 복잡도가 높아 실패했습니다. 생각해보면 GCC와 같은 상용 컴파일러에 쓰이는 정교한 파서 만들기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트랜스파일러는 문법 검사할 필요도 없고 C++ 코드 변환에 필요한 오브젝티브-C 문법만 이해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게임 서버 소스 코드의 대부분은 순수 C 언어 코드이고 오브젝티브-C 코드는 일부인데 일부만 파싱하려면 정규식의 최소 일치 규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엔틀러라는 파서 생성기에 그 기능이 있었고 필요한 코드만 찾아서 파싱하는 것을 퍼지 파싱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이 퍼지 파싱이 필요하기 때문에 엔틀러를 사용했으며 트랜스파일러를 구현하는 언어를 스칼라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파이썬으로 트랜스파일러 제작을 시작했지만 파이썬 버전 엔틀러 라이브러리가 너무 느린 문제가 있어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오른쪽 코드는 프로그래밍 언어론 과정이나 컴파일러 수업에서 다루는 BNF 표기법으로 오브젝티브-C 문법을 정의하였습니다. 엔틀러는 이 BNF 표기법으로 된 코드를 사용하여 약보다 편리한 파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틀러 프로그램을 실행하며 오브젝티브-C 파서 소스 코드가 생성되며 이것을 파서로 사용합니다.
스칼라는 자바 소스 코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타겟 언어를 자바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오브젝티브-C 코드 입력으로 빌드된 파서를 실행하며 그림과 같이 오류 없이 구문 트리가 생성되는 경우 파서 작업은 완료입니다. 그리고 만약 오류가 발생된다면 엔틀러에 작성된 오브젝티브-C 문법이 잘못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시 확인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틀러로 퍼지 파서를 만들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과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퍼지 파서란 문법이 무시된 코드를 파싱할 수 있는 파서를 의미하며 트랜스파일러는 이 기능을 오브젝티브-C 코드를 zip풀로 변경하는 주요 기능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엔틀러 코드를 작성할 때 문법을 무시한 코드를 허용하는 부분을 와일드카드와 물음표 기호로 표시하고 해당 부분을 퍼지 파싱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사용한 오브젝티브-C 코드 파싱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브젝티브-C 코드인데요. 파싱할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빨간 사각한 부분이 순수 C 코드인데요. 이것이 파싱할 필요가 없는 영역이며 최소 일치 조건에 해당되는 코드입니다. 그 외 보라색과 초록색, 주황색은 오브젝티브-C 문법으로 파싱될 영역입니다. 그리고 퍼지 파서로 파싱하여 구문 트리를 생성하면 오브젝티브-C 코드 부분은 트리 구조로 구성된 것에 반해 파싱을 무시한 순수 C 코드는 트리 구조가 아닌 단일 노드로 구성된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퍼지 파서가 아닌 일반 파서였다면 구문 트리를 생성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순수한 C 코드를 저장할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퍼지 파서는 문법을 무시한 코드를 파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간단한 파서를 만들기에 적합하지만 계산량이 많기 때문에 속도가 느린 단점이 있습니다. 파싱 에러가 필요한 파서를 만들기에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파싱하여 구문 트리를 생성하였으면 zip풀 코드를 생성할 단계입니다. zip풀 코드 생성은 구문 트리 노드를 순회하여 해당 노드에 필요한 zip풀 코드를 생성하는 파스트리 비지터 클래스의 메소드를 실행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파스트리 비지터 클래스에는 모든 구문에 대한 메소드가 준비되어 있으며 이 클래스를 상속하고 오버라이드하여 오브젝티브-C 메소드 선언문을 zip풀 멤버 함수 선언문으로 변환하는 예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서 제작한 퍼지 파서를 통해 생성된 오브젝티브-C 코드의 구문 트리가 필요합니다. 구문 트리를 순회하면서 오브젝티브-C 인스턴스 메소드 선언문에 해당하는 노드로 이동합니다. 이 오브젝티브-C 문법으로 인스턴스 메소드를 의미하는 마이너스 기호는 zip풀 멤버 함수에는 필요 없기 때문에 코드 생성 과정을 생략합니다. 그리고 메소드 디클레이션 노드에 해당되는 코드 생성 메소드가 실행되면 함수 이름과 함수 인자를 선언하는 zip풀 코드 생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세미콜론 문자는 zip풀 멤버 함수 선언 문법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세미콜론 문자를 생성합니다. 인스턴트 메소드 선언문 노드 순회가 완료되면 다음 라인으로 이동하여 클래스 메소드 선언문 노드로 이동합니다. 오브젝티브-C 문법으로 클래스 메소드를 의미하는 플러스 기호는 zip풀 스태틱 멤버 함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스태틱 문자열로 변환합니다. 이번에도 메소드 디클레이션 노드에 해당되는 코드 생성 메소드가 실행되면 함수 이름과 함수 인자를 선언하는 zip풀 코드 생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전과 같이 세미콜론 문자를 생성하여 zip풀 멤버 함수 선언문을 종결하고 구문 트리 노드 순회도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구문 트리 순회를 진행하여 해당 노드의 zip풀 코드 생성 메소드를 통해 zip풀 코드 변환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메소드 선언문 말고도 여러 종류의 오브젝티브-C 구문 노드를 순회하여 변환된 zip풀 전체 코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 오브젝티브-C 클래스와 메소드 선언문 코드가 zip풀 자바 프로그래머에는 낯선 느낌이 드는데요. 구문 트리를 순회할 때 기호나 문자열 변환만 신경 쓴다면 zip풀 멤버 함수 선언문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티브-C 메소드 호출식도 독특한 문법인데요. 함수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4줄만 오브젝티브-C 메소드 호출 코드가 있고 나머지는 순수한 C 코드입니다. 이런 코드가 퍼지 파서 장점을 가장 잘 살린 코드이며 실제로 오브젝티브-C 메소드 호출 코드가 있는 4줄만 파싱하여 변환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브젝티브-C 2.0 버전에는 없지만 1.0에서만 가능한 기능이 있는데요. 함수문 내부에 중첩 함수를 정의할 수가 있고요. 그게 클로저도 지원됩니다. 이 중첩 함수를 zip풀에서는 람다식 선언으로 변환하여 대체하였습니다. C# 자바에 있는 예외 처리 파이널리 문은 zip풀에 없는 게 큰 차이였는데요. 반면 오브젝티브-C에는 파이널리 문이 존재합니다.
C++에서는 클래스 소멸자가 무조건 실행되는 것을 이용하여 종료 처리 남다식을 소멸자에서 실행하는 클래스로 파이널리 문을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예 처리문 변환은 Objective-C 코드 최하단 파이널리 문을 남다식으로 변환하여 C++ 코드 최상단에 있는 파이널리 클래스 생성자인자로 이동시켜 종료 처리 실행을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C++ 소멸자는 멤버 함수와 다른 문법으로 정의하지만 Objective-C 소멸자는 메소드와 같은 문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C++ 변환 시 리턴 코드를 제거하고 멤버 변수를 정리하는 코드도 소멸자 연산으로 변환합니다. 그리고 이 소멸자 변환을 마지막으로 C++ 코드 변환은 완료되었습니다. C++ 코드 생성 과정 다음은 호환 코드 생성 과정입니다. 호환 코드 생성도 코드 생성을 하는 과정이지만 C++ 코드 생성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C++ 코드 생성은 Objective-C 소스 코드와 1:1 대응되는 C++ 코드로 변환하는 과정이며 이렇게 변환을 해도 바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Objective-C만의 고유한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유한 기능을 C++에서 적용되도록 코드를 생성하는 과정이 호환 코드 생성입니다. Objective-C만의 기능 중 대표적인 것이 닐 객체입니다. 닐 객체는 Objective-C에서 널 포인터 대신 쓰이는데요. 할당되지 않은 빈 객체를 의미하지만 메소드 호출이나 객체 접근을 하더라도 오류 없이 안전하게 실행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문제는 C++에서는 이런 개념이 없었으며 이를 대신할 기능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행히 널 오브젝트 패턴이라는 디자인 패턴으로 유사한 기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자인 패턴의 체계성을 이용하여 트랜스파일러로 자동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닐 객체의 안정성 덕분에 Objective-C 코드는 객체 내 메소드를 연속으로 호출하는 메소드 체인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중간에 널이 리턴되면 크래시가 발생되는 C++은 굉장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 닐 객체를 대신할 호환 코드가 꼭 필요합니다. 닐 객체를 위한 호환 코드 생성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Objective-C 파서로 모든 클래스 구조를 저장합니다. 트랜스파일러는 이렇게 저장한 모든 클래스와 동일한 구조의 닐 클래스와 메소드를 생성합니다. 이후 각각의 닐 클래스 싱글턴을 만들고 이것을 닐 팩토리에서 관리합니다. 닐 팩토리는 닐 객체가 필요한 변수에 할당하거나 닐 값을 비교할 때 사용됩니다. 그리고 닐 클래스 메소드 리턴 타입이 클래스 포인터인 경우 닐 싱글턴을 리턴해야 하는데요. C++은 리턴 타입 추론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닐 팩토리 대신 닐 obj라는 전역 함수를 만들어 사용해야 합니다. 닐 obj 함수는 인자로 받은 타입 id에 해당되는 닐 싱글턴을 리턴하여 최종에는 널 포인터 대신 닐 객체를 리턴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닐 클래스 이외의 반환 타입은 포인터인 경우 널을 리턴하고 정수형이나 불리한 타입인 경우 0을 리턴합니다. 즉 일반적인 초기 값을 리턴하여 Objective-C의 닐 객체와 동일한 결과가 나오도록 하여 닐 객체의 호환 코드를 생성하였습니다. 또한 생성자 호출에 대한 호환 코드 생성이 필요한데요. Objective-C 클래스의 인스턴스 변수는 알아서 기본 값으로 취하기 때문에 생성자 정의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C++ 멤버 변수는 초기화를 하지 않으면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멤버 변수 초기화를 위한 생성자가 필요합니다. 트랜스파일러로 C++ 클래스 변환이 이루어지면 생성자 자동 생성을 위한 호환 코드가 필요합니다. 먼저 필요한 게 각 타입에 해당되는 초기 값을 저장한 데이터가 있어야 하며 이 데이터를 참고하여 생성자 코드를 생성합니다. 이렇게 하면 Objective-C에서는 생략할 수 있었던 멤버 변수 초기화를 자동화할 수가 있으며 호환 코드 생성 과정도 마무리되었습니다. 트랜스파일러만 있으면 Objective-C 코드의 모든 게 C++로 변환되어 실행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건 아닙니다. 실행 이전에 트랜스파일러로 변환할 수 없는 코드를 작업자가 직접 변경해야 하는 과정도 필요하며 무엇보다 Objective-C와 똑같이 실행된다는 검증도 필요합니다. 트랜스파일러로 변환이 불가능한 요소의 공통점이 Objective-C의 유연함 때문인데요. 같은 C 언어 계열이지만 실행 중에 메소드 존재를 확인하는 동적 언어의 특성을 가진 언어가 Objective-C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트랜스파일러 대신 수작업을 하는 이유는 저희 코딩 컨벤션 덕분에 덕타이핑 코드가 그렇게 많지 않고 트랜스파일러의 복잡성을 늘리는 것보다 수작업을 하는 게 훨씬 가성비가 좋기 때문입니다. 트랜스파일링 과정은 아니지만 덕타이핑 코드를 어떻게 수작업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pass attribute 메소드를 실행하는 객체가 최상위 클래스인 id 타입인데요. id 타입은 자바나 C샵의 최상위 클래스인 오브젝트 클래스와 동일한 클래스입니다.
자바나 C샵의 오브젝트 클래스에도 파스 어트리뷰트 메소드가 없기 때문에 컴파일 에러가 발생된 것이며 C++도 마찬가지로 컴파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d 타입 대신에 명시적으로 파스 어트리뷰트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로 캐스팅하는 수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오브젝티브-C의 동적 언어의 특성은 트랜스파일러에서 처리할 수 없고 작업자가 직접 변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트랜스파일링과 수작업 이후에는 빌드가 할 수가 있는데요. 오브젝티브-C 코드에 변환된 C++ 코드는 단순하기 때문에 C++ 20 버전에서도 무리 없이 빌드할 수가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단순하기 때문에 유닉스 계열 운영체제는 모두 빌드를 할 수가 있으며 윈도우 WSL에서 빌드가 된다면 윈도우에서 실행되는 게임 서버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변환된 C++ 코드를 빌드한 후 실행할 때는 이게 오브젝티브-C 코드와 같은 실행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트랜스파일러 대상이 최장기간 서비스되고 있는 게임 서버이기 때문에 검증 단계가 매우 중요하며 지금 또 다양한 방법론과 아이디어를 찾고 있습니다. 이때 유닛 테스트가 있었다면 가장 중요한 단계를 가장 쉽게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유닛 테스트를 꼭 도입하시길 추천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실행 보장을 검증할 수 있다면 이것도 큰 성과이기 때문에 다음 발표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트랜스파일러는 재미로 시작하여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컴파일러 구현과 혼동하여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나중에는 퍼지 파서가 나올 수 있었던 교훈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트랜스파일러가 코드 간 변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문자열 처리 기능이 중요하고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문자열 처리 기능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스칼라 문자열 처리도 충분히 편리했으며 무엇보다 몇백 개의 소스 파일 변환을 10초 이내로 처리할 수 있는 병렬 처리 속도 때문에 다음에도 컴파일러나 서버는 스칼라로 구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묻어두긴 아까운 얘기가 있는데요. 게임 서버 코드를 C샵으로 변환하는 게 그것입니다. 실제로 오브젝티브-C 언어적인 표현력과 기능은 C++보다 C샵과 훨씬 닮아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C샵으로 변환하기도 C++보다 수월합니다. 하지만 메모리 관리 방법의 차이 때문에 채택할 수는 없었는데요. 만약 메모리 관리가 필요 없는 프로젝트라면 C샵으로 트랜스파일링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제가 C샵보다 C++ 코드 변환을 선택하여 여러 제약 조건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하는 이유는요. 25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서비스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더욱 오랫동안 재밌는 게임 컨텐츠를 계속 추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트랜스파일러 설계 및 구현 발표를 마무리하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발표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